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액체에 관한 얘기를 했고 용해도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용액의 농도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네요. 농도다 이런 얘기인데, 농도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일정한 양 또는 일정한 부피의 용질의 양을 우리가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용해도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용해도는, 자, 일단 물의 용해도다. 물에 대한 용해도.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 100g에 녹는 용질의 최대량을 최대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해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용질에다가 전체의 녹는 용질을 뭘로? 용액으로 나누는 것이, 용액의 질량으로 나누는 것이 퍼센트 농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용질의 질량 나누기 용액의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다? 퍼센트 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량자 빼고 그냥 위에는 뭐가 나온다? 용질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뭐다? 퍼센트 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용해도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면 결국에 용해도에서는, 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용질의 최대 질량이다. 퍼센트 농도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용해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려면, 자,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 플러스 용해도 분의 용해도다. 이제 곱하기 이제 퍼센트니까 여기 곱하기 100 해주는 거, 여기도 곱하기 100 해주는 거, 자, 여기다가도 역시 곱하기 100 해주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몰 농도가 나오네요. 자, 몰 농도는 상당히 중요하죠. 퍼센트 농도보다. 자, 몰 농도는 뭘 가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 이겁니다. 용액 1리터에, 자, 용액 1리터에 녹는 용질의 몰수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용질의 어떤 것? 몰수를 뭐라고 한다? 몰농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위는 보통 몰이라고 쓰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는 뭐예요? 몰 퍼, 기호는 m이라고 쓰고, L 리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비례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1리터에 들어가 있을 때 몇 몰이냐? 자, 그러면, 자, 부피가 X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실제 몰수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를 M이라고 치고 N분의 W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례식을 가지고 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몰농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X부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로?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몰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혼합 용액의 몰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피는 좋은 것이 뭐냐면, 이 몰농도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때 주로 사용을 하느냐? 중화적정을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정할 때. 물론 중화적정할 때는
몰농도가 아니라 노멀 농도를 쓰죠.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화죽정 등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적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혼합 용액의 몰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 자, 이런 거죠. 어떤 녀석을 M1 V1은 어떻게 된다? M2 V2가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혼합 용액의 몰농도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언제 합니까? 희석했을 때. 그럼 뭐가 생겼어요? 부피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농도는 작아질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혼합할 때입니다. 혼합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고 M1 V1 플러스 M2 V2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어떻게 되더라? 결국에 MV가 된다. 자, 이것도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용질과 용액의 혼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것을 변형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참비해서 요식을 참비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몰랄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몰랄 농도에서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용액 1리터 이렇게 나왔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용매와 용질이다. 여기는 용해도는 물 100g이었었는데 자, 몰랄 농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부피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일정하지 않죠. 온도에 따라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거죠. 용매 1000g이다. 자, 그래서 1000g 이렇게 나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대신 이제 뭐가 불편합니까? 밀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1000g이 얼마가 되는지 부피를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녹아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용질의 몰수를 뭐라고 한다? 몰랄 농도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계산할 땐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pm, ppb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ppm은 뭐다? 100만 분율이다 이런 얘기죠. 100만 분율이다. 자, 그래서 이것에 따른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pm이라고 하는 것, 100만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1g에 1마이크로그램이 녹아있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는 자, 이런 얘기죠. 용액 전체 질량분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대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부피가 다르지만 부피하고 여긴 질량 대 질량이었죠.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것은 미리그램 퍼 리터 같은 경우가 많이 써요. 가령 뭘 할 때도 가령 경도를 나타낼 때도 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속에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들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일이 뛰게 되고 그렇죠. 침전을 해서 뭐 황산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비누화 작용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업적으로 물속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유용하지 못하다. 그래서 탄산칼슘의 농도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경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100만 분율로 나타나요. 미리그램 퍼 리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질에서도 많이 쓰죠. 수질에서 가령 어떤 것,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또는 뭐 산소 요구, 용존 산소량, 디졸브드 옥시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드 솔리드 의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만 분율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내는 것이 어디서 봅니까? 가령 대기오염. 그래서 ppm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ppb도 있죠. 그런 것들은 10억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몰분율이 나와 있는데 몰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녹아있는 용액 속에 어떤 것 녹은 용질의 몰수를 전체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분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몰분율은 특히 어디에서 유용하냐면 기체에서 분압 같은 거 고려하고자 할 때 그럴 때 기체에서 유용합니다. 특히 그래서 유용하다. 그래서 전체 몰수분의 기본적으로 어떤 성분의 몰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 몰분율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되겠죠. 용질의 몰분율이다. 그러면 뭐분의 용매의 몰분율 플러스 용질의 몰분율 몰 농도. 자,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그 다음에 몰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의 몰수다? 용질의 몰수를 뭐라고 한다? 용질의 몰분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얘기를 해보자. 이것이 몰분율이다. 자, 몰수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매의 몰분율 또는 용질의 몰분율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농도의 환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도의 환산은 기본적으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한다. 몰 농도를 몰랄 농도로 환산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 풀이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요. 자, 용액이 나와 있는데 자, 용액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봤듯이 자,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볼 수 있었는데 용매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녹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자, 용매. 자, 이것은 뭐고?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용매는 뭡니까? 솔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녹는 것, 용질을 뭐라고 하더라? 솔루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용액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일단 총괄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집단적인 것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형태를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총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뭘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농도에 따라서 이것이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는 성질을 총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무엇에 따라서 용질의 입자수에 따라서 용액의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총괄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총괄적 선질에는 자, 증기압 내림도 있고 끓는 점 오름도 있고 그 다음 어는 점 내림도 있고 삼탑 현상 등이 여기에 속하다. 그래서 이것이 잘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라우레 법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총괄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용질에 뭐와 관련되어 있다? 수하고 관련되어 있다. 자, 용질의 수를 나타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몰농도가 있죠. 몰농도가 있지만 가령
NaCl이다. 그러면 Na 플러스 Na가 물속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Cl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때는 자, 입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몰롱도에 곱하기 1을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콜로이드 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죠. 용액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가령 콜로이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용액을 얘기할 때 진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스펜션이나 에멀션이나 에멀전 또는 에멀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령 서스펜션 같으면 용질의 크기가 한 10의 마이너스 8승 cm. 그래서 이것은 어디나 여과지나 반투막을 다 통과합니다. 통과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 설탕물, 소금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물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진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이드 같으면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엔 통과하지만 여과지는 통과하지만 여과지는 입자가 조금 더 커요. 사이즈가. 반투막은 우리가 셀로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다? 통과하지 못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콜로이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통과하지 못하는 것, 여과지만 통과하는 것.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가령 우유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에멀션은 자, 서스펜션이나 에멀션은 이제 어디에 녹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보통 서스펜션 그러면 어떻게 되고 액체나 이런 데 뭐가 녹아 있고 고체가 녹아 있는 것을 보통 서스펜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멀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액체에 플러스 액체가 녹아 있는 상태를 에멀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섞여버리지 않느냐? 이거 아니죠. 끼리끼리 녹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뭐가 섞여 있다? 기름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한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한 4cm 정도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에? 이런 곳에는 전부 통과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흙탕물 같은 것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콜로이드의 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콜로이드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다름이 아니라, 가령 똑같은 것이죠. 분산매 그러면 뭐와 같은 것? 용매 같은 것이다. 자, 용액에서 자, 분산매 매라고 하면 이것과 용매와 대응하는 것이 뭐고? 분산매이고 그 다음에 용질과 대응하는 것이 뭐다? 분산질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한 것 분산매와 분산질을 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분산계라고 한다. 용어니까 참조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자, 콜로이드 종류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에어로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분산매가 공기 같은 것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고 기체에 녹아 있고 자, 분산질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네요. 분산질이 두 가지로 가령 액체가 되거나 액체다. 그러면 가령 어떤 것들이 구름이나 또는 안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에어로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어로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기에 안개가 꼈다. 아주 미세한 액체 방울들이 점점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에어로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고체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연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액체 같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것들? 스모그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스모그. 그 다음에 고체에서는 이제 어떤 것? 연기나 아니면 날아다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에어로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졸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녹아 있는 거다? 액체에 녹아 있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기체, 액체가 녹아 있을 수 있고 고체가 녹아 있을 수도 있겠네. 자, 액체, 기체가 녹아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품 같은 것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것? 맥주 거품이다. 그러면 맥주 거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탄산이 녹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액체가 녹아 있다.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것? 크림 같은 거 또는 우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액체에 고체가 녹아 있는 것 대표적으로 가령 먹물 같은 거 또는 잉크 같은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페인트 같은 것 안료가 녹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콜로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당연히 분산매는 뭐가 되고 고체가 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체, 액체, 고체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참용액보다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입자의 크기가 녹아있는 입자의 크기가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령 고체의 기체가 녹아있다. 그러면 빵. 무슨 말이냐면 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듭니까? 물론 이제 밀가루로 만들죠. 거기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으면 열받으면 자, 이것이 열받으면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식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되고 Na2CO3가 되고 플러스 뭘 만들어서 자, 개수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이 녀석이 부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달고나 같은 것도 뭘로 만듭니까? 소다로 만들죠. 설탕을 녹여가지고 달고나를 만들 때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주면 보통 우리가 소다라고 하죠. 넣으면 뭐가 나와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부풀게 하죠. 자,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빵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고체에 액체가 녹아 있다. 그러면 가령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뭐냐면 가령 한천이라든가 또는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가령 오이 같은 것도 일종의 고체 콜로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91%의 물이 녹아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에 녹아 있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생유리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유리에다가 여러 가지 색소를 넣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냥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어떤 것이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콜로이드는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느냐? 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책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겔이 나와 있는데, 겔은 가령 겔레이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무기나 이런 것들처럼 거의 유동성이 거의 없는 반고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거? 젤리, 두부, 가령 묵 이런 것들이 뭐다? 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물전 앞에서 말씀드렸죠? 에물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녹아 있는 것이다?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 에멀전 로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멀전은 보통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자, 우리 가령 크림 같은 것 있죠? 크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고도 일종의 크림인데 이것이 피부에 잘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를 때 자꾸 끈끈하더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약 같은 것을 녹일 때 기름에다 녹이는데 이 기름이 보통은 기름을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친환경 페인트라고 하는 것은 자, 페인트가 뭐죠? 첫 번째 페인트막을 형성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가 있고 건성유가 있고 오일이 있죠. 이따가 얘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지가 있을 텐데 합성수지나 천연수지나 이것을 과거에는 어디다 녹였느냐면 솔벤트에다 녹여가지고 페인트로 썼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볼러타일 오가닉 컴파운드 그래가지고 휘발성 유기용매들이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솔벤트를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뭘 썼어요? 가령 물을 썼다. 그러면 에멀전의 타입은 OW 타입이 있고 WO 타입이 있는데 이럴 때는 OW 타입이 됩니다. 오일 인 워터 이렇게 되는 것이고 WO 타입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워터 인 오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령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면 계면활성제를 조금 넣어줘요. 아주 미량 안 넣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교반을 시키면 자 이것이 뿌옇게 아주 작은 알갱이로 쭉 뿌옇게 돼. 이것을 에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수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페인트로 칠하면 물은 증발되고 페인트 유막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친환경 페인트는 에물전 페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또는 에물전 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멀전이다. 그러면 크림이나 로션이나 또는 에멀전 페인트가 있죠. 따로. 그러니까 여기서 페인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디에 액체에 고체가 녹아있다. 이럴 때의 페인트, 먹물이나 페인트는 에멀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 안료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료는 이제 두 가지죠. 색깔을 내게 하는 안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증가시키는 체질 안료가 있는데 그것은 또 페인트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고 페인트하고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면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인 워터도 있고 뭣도 있다? 워터인 오일도 있다. 참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자 입자가 다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0-4승 정도로 분산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완전히 균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 비균질로 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콜로이드의 입자의 특성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입자적 성질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성질? 이온을 띠기 때문에 갖는 성질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입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이렇게 입자적 성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면 무슨 현상? 틴들 현상이다. 자, 틴들 현상은 이런 것이죠. 보통 용액 같으면 어디에서 암실에서 이 용액에다가 빛을 쬐었더니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이 녀석이 뭐라고 있으면 암실에서 빛을 쪼여주면 여기에 빛이 지나가는 왜? 빛을 산란시켰다 이런 얘기죠. 형상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틴들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과 이 크기가 거의 일치해서 빛을 산란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빛의 산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얘가 나와 있죠. 세 번째, 극장에서 영사기에 보이는 먼지가 비쳐 보이는 것. 또는 이제 우리가 어디 캠프파이어 가서 연기가 막 하늘로 날아갑니다. 근데 밤에는 원래 안 보여야 되는데 랜턴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연기들이 반사돼서 연기의 모습이 볼 수 있죠. 2차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틴들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브라운 현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브라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미경으로 봤더니 여기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용질과 뭐가? 용매가 서로 충돌을 하는 현상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불규칙적인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투석이 나와 있네요. 다이얼리시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참용액 입자는 뭐하지만 통과하지만 콜로이드 입자는 통과하지 못한다. 어디에서? 반투막에서. 그래서 자,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참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진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통과해요. 자, 여과는 다 통과했었죠. 그렇지만 어디에서는 콜로이드는 반투막에서는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투막을 가지고 입자는 통과하지 못하고 가령 혈액을 투석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고 반투막이 있고 자, 여기 혈액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용액이 있어요. 뭐가 같은 것? 피에서 똑같은 무기물의 이온량을 맞춥니다. 그래서 놓고 압력을 걸어주면 뭐가 빠져나가느냐? 요소 같은 것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단백질이 뭘로 나와야 되는데 암모니아로 나와야 되는데 요소나 요산이 있으면 자, 이것이 몸속에서 독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한다? 제거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투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병 환자의 투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용질 분자나 이온을 콜로이드 입자와 분리함으로 인해서 자, 여기 이제 다른 콜로이드 입자들은 나가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 투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용질, 그러니까 어떤 거 솔루트나 솔벤트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콜로이드 입자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입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걸러내는 것을 우리가 투석 또는 뭐라고 한다? 다이얼리시스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녹말과 소금의 혼합물에서 어떤 것은 녹말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뭐만 빠져나간다? 소금 용액만 빠져나갈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여기는 뭐가 있고
녹말이 있고, 녹말은 이제 뭐예요? 탄수화물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예, 크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또 비누제시 비누에 있는 이온의 제거다. 그래요. 설포니피케이션 해가지고 뭘 붙였습니까? NA 플러스에 이온을 붙여놨는데, 자, 여기에 관련된 다른 이온들은 어떻게 되겠다?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비누라고 하는 것은, 자, 가령 여기도 이제 탄소세가 있겠죠. 야자유라든가 아니면 쇠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흡착입니다. 자, 흡착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흡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흡착이 있는데, 화학적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뭘 띠기 때문에, 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다른 이온을 잡아주는 거고, 물리적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사이즈는 들어오지 못하고 작은 사이즈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잡혀 있게 되는 것을 흡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탈색을 한다. 뭐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활성탄을 이용해서 탄에 의한 가령 탈색. 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다 씁니다. 하나는 활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미세한 금속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고, 포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공극의 크기를 가지고, 또 하나는 이 녀석이 코일로이드성을 띄어서 전자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인 흡착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들이 뭐다? 입자성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까지? 흡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념만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입자가 전하를 띠기 때문에 가지는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하를 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전하를 띠는 물질들하고 결합을 해서 그것이 전하를 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기영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영동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리해 가지고 계량화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이동 또는 뭐라고 한다? 전기영동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걸어줘서 직류 전원을 걸어가지고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 전원 있으면 여기는 뭐가 이동하고, 마이너스성 클로이드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이동한다? 양성 콜로이드가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성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자, 거기 보시면 수산화철이나 수산화 아연이나 또는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나 이런 것들이 뭘 띄었다? 양전하를 띄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음성 콜로이드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화구리도 있고 찰흙도 있고, 그 다음 사망비소도 있고 금이나 백금이 있다. 그래서 음전하가 있는 곳, 여기서는 음전하를 공급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때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고 뭐가 있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엉김이 있습니다. 자, 엉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것이 마이너스를 띤 소수성 클로이드가 음전하를 띤 음성 전하를 띤, 자, 전하를 띤 대표적으로 이제 소수성 콜로이드가 어떤 것, 가령 양이온을 넣으면 그대로 침전하는, 자, 소량의 양이온에 뭘 일으킨다? 침전을 일으키는 것이 대표적으로 엉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엉김의 효과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크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대표적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에는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러면 자, 양이온이 뭐냐? 그러면 양이온이 큰 것들은 대표적으로 가령 어떤 것?
3 플러스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칼슘 이온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이온은 이것보다 양이온이 적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거기에 음이온, 엉김 콜로이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녀석들은 뭐 한다? 음이온, 엉김 콜로이드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많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디 생기느냐? 그러면 가령 삼각주 같은 것이 이런 현상이죠. 예,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삼각주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이온을 엉김하는 콜로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양이온 엉김 콜로이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 이온 교환 수지 같은 데서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엔 뭐가 있고 Cl-나 SO4나 자, 그 다음에 인산 이온이다. 이런 얘기죠. 황산 이온. 그 다음에 뭐 한다? 마이너스를 띠는 엉김 효과. 음이온에 의한 엉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음이온 엉김 콜로이드, 그 다음 이제 양이온 엉김 콜로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뭘 넣어줘가지고 음이온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 엉김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엉김이 생기는 콜로이드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SO4가 음이온이 많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산 같은 것.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이 적은 것. 그렇죠? 그래서 이온이 어느 쪽이 많느냐에 따라서 더 엉김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가령 하천에 물을 정수할 때 흙탕물을 가라앉히겠다 그럴 때 많이 쓰는 것이 뭡니까? 양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석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영어를 보세요. 엉김은 코어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핵이 있으면 이 중심으로 뭐가 된다? 다른 것들이 모여가지고 가령 여기에 뭐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3 플러스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엉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연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많은 양의 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단백질 같은 것이 어떤 것? 홍단백질이죠. 여기에다가 가령 간수를 넣는다든가 또는 아니면 염화칼슘을 넣는다든가. 자, 싼 콩두부는 보통 염화칼슘 쓰게 됩니다. 조금 비싼 것은 이제 간수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동성을 잃어버려서 굳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두부제 주시에 사용을 하는 것.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콜로이드의 안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소수 콜로이드 그러면 소수라고 하는 말은 뭐다? 물과의 친화력이 떨어지는 것을 소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친수라고 하는 것은 물과의 친화력이 좋은 것을 친수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량의 전하만 가해도 어떻게 됩니까? 침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소수 콜로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속산화물, 금속수산화물, 그 다음 점토, 그 다음에 이제 금 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친수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자, 친수성기를 가지고 있어서 물속에서 안정되게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쉽게 엉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친수성 콜로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가령 잉크 같은데, 먹물 같은데 먹이나 잉크의 색소가 가라앉지 않도록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친수성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가령 예를 들면 거기에 비슷한 것이 녹말, 단백질, 뭐 젤라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젤라틴? 이런 거죠. 단백질.
단백질의 섬유가 생으로 되어 있다. 알파 헬릭스 구조 같은 것을 갖고 있고, 헬릭스 구조를 갖고 있고, 이렇게 단백질 섬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뭐랬다? 열을 해가지고 열을 받으면 이것이 모양이 변하죠. 열 변성을 받으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젤라틴 해서 단백질 섬유가 마치 고무처럼 탄성을 갖고 있고 점성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젤라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뭣도 있고 소수 콜로이드도 있고 그 다음 친수 콜로이드도 있고 그 다음 어떤 것? 보호 콜로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령 소수 콜로이드에 친수 콜로이드를 가하면 친수 콜로이드가 어디를 소수 콜로이드를 둘러싸서 안정화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보호 콜로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먹물 속의 아교, 그 다음에 잉크 속의 아라비아 고무가 가령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것들 소수 콜로이드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료 같은 것들이 가라앉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호 콜로이드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소수 콜로이드가 여기 심전을 막아준다 이런 얘기죠. 되지 않도록 친수 콜로이드가 주변을 감싸주는 것,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호 콜로이드라고 한다. 자, 이렇게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용액의 증기압을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용액의 증기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